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부 월요일 순서는 여의도 정면 승부 순서인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앞으로 9일 남았습니다. 여야의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먼저 여론 지지율, 여론조사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수행평가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보다 10% 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또 2년 3개월 만에 50%를 넘어섰고요. 자, 조경태 의원님부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얘기 들어보죠. 네, 우리 여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초대형 외교 무대 재비전을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이 든든한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들께 좋은 인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이래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오만한 정당이다 하는 이미지, 그리고 또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이런 것들이 겹쳐서 네. 더불어민주당에는 악재가 좀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익을 좀 본 것 같고, 그다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잘못한 부분이라는 그런 지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쨌든 개선이 0.73의 아주 간발의 차이로 승패가 결정됐지만, 네. 어쨌든 대선 직후에 있는 그런 선거는 저희들한테 대선 패배자인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형국이고요. 네. 또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좋은 모습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한테 가점 요인이 되겠죠. 네. 반면에 이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겹쳐 있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당의 리더십의 문제 이런 등등이 결국 손실 점수를 잃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의원님,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예상해 보시는 건지 어떤지요? 요즘 전개되는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한테는 불리한 형국이고요. 네. 또 이런 것을 돌파하려면 몇 배의 분발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네. 그런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자성을 좀 해봅니다. 네. 반면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고 또 당내에 어쨌든 일련의 과정에 국회 제1당으로서 네. 170석 가까운 절대 1당으로서 전국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끌려가는 또 이렇게 몰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결국 국민들한테 믿음을 잃게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은 현재 지금 지방선거 판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네. 좋은 분위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겨우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희망을 조금 보여주고 계신 점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민심에 귀 기울여서 더욱더 겸손한 정당, 겸손한 자세로 이번 선거를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 계양을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궐선거인데요.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 5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상민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바람이 예상보다 위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게 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네.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뭐 흔히들 말씀하시는 대로 선거구를 굳이 인천 계양을을 했느냐. 네. 그리고 대선 후보가 한 2, 3개월도 안 돼서 곧바로 또 다른 선거에 나오는 것이 적절하냐. 네. 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당내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네. 당이 이제 대선 패배한 이후에 매우 의기소침해 있는데 어쨌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지명도나 또 역량이나 이런 거를 비춰볼 때 그 보궐선거에서 인천 그 시민들이 네.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양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이 좀 겹쳐서 죄송하고요. 인천에 이재명 후보가 나온 것은 상당히 좀 뜬금없는 그런 출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경기도지사를 하고 성남시장을 했던 분이 갑자기 인천에 나왔다는 것은 좀 오만함의 어떤 표현이거든요. 네. 그냥 말뚝만 꽂아도 된다는 식의 그런 공천이 아마 지금 상당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는 그게 오래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한 훌륭한 후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지금 페이스대로 꾸준히 가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윤형선 후보가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은 아직까지 이제 뭐 이재명 후보의 출마에 대해서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민주당은 일당으로서 이제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슨 지방선거 어떤 특정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정치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결국 이거를 개혁을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는 차원에서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당이면 야당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네. 이러한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창출하는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께 믿음과 지지를 이끌어내야지 네. 순간순간 어떤 정치공학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저는 100점 100패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갖고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를 뭐 국민의힘보다 낫다. 네. 뭐 이런 비교적 측면에서 자꾸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네. 그와 관계없이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더 선진적인 모습을 먼저 보이고 전국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짧은 기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럴수록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먹으면 헛발질을 하게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먹으면 헛발질을 하게 된다. 야당이 보여줘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치력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정치력. 현안에 대해서 예. 원칙대로 가고 네. 또 상식에 기반을 해서 협상하고 또 어떤 거는 견제와 균형을 야당이니만큼 해야 되겠죠. 네. 또 국회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집행부나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 마땅한 도리고 그러나 그와 함께 발목만 잡는 것이 아니고 네. 또 때로는 아주 적극적인 또 과감한 협치도 주도적으로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은 할 소리도 하고 네. 또 해야 될 일도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이 이제 견제와 함께 협조를 하면서 협치를 하면서 전국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만 지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자,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 짤막하게 기자들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뭐 때문에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건가요? 글쎄요, 저는 아쉬운 게 네. 그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그 사실은 한덕수 총리 인준 전에 네. 자진 사퇴했으면 모양새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소 많이 늦었지만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그 정호영 후보자는 제가 이분하고 무슨 악한 심정이 있겠습니까? 네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결정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빨리 사퇴함으로써 그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의 부담을 네. 좀 줄여주는 그런 지혜로움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로 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이상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미 뭐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들로부터 하여튼 결격자다. 장관직책을 수행하는 건 매우 마땅치 않다라는 이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네. 그런데 뭐 계속 이렇게 움켜쥐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일방적으로 장관 임명을 하시든지 뭐 한동훈 장관처럼 하시든지 네. 아니면 뭐 빨리 지명 철회를 하든지 뭐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은 요구를 할 건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인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나 하여튼 그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나 또는 부담은 안고 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인 거죠? 뭐 더 이상 뭐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아주 심한 정도의 평가를 받은 분까지도 계속 결론을 못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계속 네. 그렇게 미적거리고 그럴 바에야 빨리 장관 임명해서 그냥 빨리 국정 운영토록 부족한 네. 하면 한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이거 가지고 뭐 뭉개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차라리 그냥 임명해서 국정 운영을 해봐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자, 이달 말까지 이제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당초의 약속을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해서 논란입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민주당이 못하고 악재가 쌓인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은 좀 많이 가진 쪽, 또 강한 쪽에서 적게 가진 쪽, 약한 쪽에 또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함으로써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회가 국회의장을 가지는 쪽은 법사위원장은 또 가지지 못한 네. 국회의장을 가지지 못한 쪽에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그동안 갈래로 온 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좀 깨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또 이런저런 또 구차한 변명과 핑계로 법사위원장까지 또 가져가겠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들께서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신이 못 차렸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라면은 이런 법사위원장 이런 건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그냥 협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저는 국민들께 신뢰를 하나씩 쌓아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초 약속한 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으로 넘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어떤 전략이나 구상을 갖고 그렇게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나눠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래대로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또 그리고 본래 그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한테 네. 했던 것인데 만약에 의장을 제1당이기 때문에 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몫으로 돌린다면 법사위원장은 또 상대당인 하는 게 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네. 다만 네. 이제 박홍원 원내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건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건 심한 불신감 또는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 검사들의 인사 이동을 그냥 마구제비로 했고, 그럼으로써 그 상당한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네. 나올 정도이니까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 넘어가면 오히려 날개를 단격으로 마구제비 그런 법무행정을 하지 않을까. 네. 이런 그 걱정이 깔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불만을 이 배경으로 들으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 하는 얘기는 원내대표가 바뀌었고 그 전에 원내대표가 한 협상이고 또 민주당이 이제 야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합의는 지난번 검소한박의 의장이 중재해서 여야 간에 합의했던 것을 권성동 국민의힘 쪽에서 파기했던 것이 잘못된 것처럼 어느 쪽이든 약속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이를 파기하는 건 그런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합의 파기 적절하지 않다. 예. 네. 예, 당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개인 의견이시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민주당이 2008년도에 81석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거대 여당이 바로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었거든요. 네. 그게 한 180석 범 여건이 한 180석 됐었는데 그때 한나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의장을 한나라당 출신이 했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게 의회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또 의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네. 그런 모습이다, 본보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72석 가까이 가지고 있으면서 네. 과거의 그런 어떤 의회 역사를 까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이라도 저는 법사위원장은 소수 여당에 주고 국회의장은 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면 승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의도 정면 승부 함께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